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700명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2명이 추가돼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이 축소되고 방역 패스 적용이 확대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누적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별로 살펴보면 해외 유입이 6명, 국내 감염은 18명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인 인천 목사 부부와 이들의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의 연결고리로 교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는 남아공 여행력이 있는 60대와 50대 동료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건강 상태는 현재까지 안정적이고 경미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25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41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7명 줄어든 727명입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중환자 병상을 포함해 전국 2,4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다며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방역 패스는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 접종률이 여전히 충분치 않다면서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조치가 이르면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정부는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시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모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을 경우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회는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정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뒤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모레부터 늦어도 이번 주에 개정소득세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상적으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2주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시장의 혼란 등을 우려해 시행 시기를 크게 앞당기게 됐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사람이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집값 상승 등 재산이 증가하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이효연 기자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사람이 2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근로소득, 이자 등으로 인한 소득 증가율과 올해 주택과 토지 등 재산 과표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 모두 49만 4천여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 1,846만 명의 2.7%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재산 과표 변동으로 인한 자격 상실자는 피부양자 제외자의 4.8%인 2만 3,7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7,000여 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산 기준을 못 맞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 기준 19억 원 안팎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 자격을 상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대부분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 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이달 1일 기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쥐꼬리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힘을 합쳐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자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선대위 회의를 진행하며 정부의 지원 정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이 희생되고 있는데도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재정 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평소에 지출하던 거에 비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이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 때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포함한 대장동 특검 수용에 답을 달라며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선대위가 정식으로 닻을 올린 겁니다. 윤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질지 모른다며 단합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헤아릴 수 없다며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에 있는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결선 투표제 도입과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크레인에 매달린 철제 작업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이 작업대에 올라타 일하던 50대 노동자 2명이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인데 거기에 2분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은 일단 두부 출혈이 있어서 의식이 좀 약한 상태였고요.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당시 작업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 갈고리 2개에 줄을 걸어 작업대를 매달았고 그 위에서 작업했는데 한쪽 줄 연결고리가 분리돼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이런 이동식 크레인에는 노동자를 태우고 작업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청이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안전관리 계획서에 아마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노동자들은 아파트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방음벽 설치업체 소속 직원입니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청 등과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겨울철이면 미세먼지가 더 극성을 부리면서 공기청정기 사용이 늘어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공기청정기 제품들을 살펴본 결과 연간 전기료와 필터 교체 비용 등 유지비 차이가 최대 2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나연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이 뿌였습니다.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 현상 등으로 지난해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의 70%는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너무 오염돼서 코 속도 아프고 해서 집에 와서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틀어놔요. 가족분들 건강도 생각해서 틀고 있어요, 꾸준하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모두 미세먼지 제거 성능은 제품에 표시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동 모드에 놓고 사용할 경우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해물질 제거 시험에선 생활 악취 물질인 암모니아 제거 성능 등에서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생활 악취로 알려진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상대적으로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제성도 차이가 났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의 1년 교체 비용을 조사했더니 29,000원에서 최고 6만 원의 편차를 보였고 연간 전기요금도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최대 2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필터 교체 주기와 최대 풍속 사용 시 소음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의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적용 시점에 맞추려면 2주 안에는 접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큰 학부모들과 학원들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면 등교 시행 후 학생들은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만 불안합니다. 학생 확진자가 급증해서죠. 몇 학년 학생이 확진됐다. 그 반 1명 더 확진됐다. 반 전체 자가격리다. 학부모님들 요즘 가장 받기 두려운 문제입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6,000명대까지 올랐습니다. 9월의 2배 수준이죠. 특히 발생률도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약 100명 정도로 성인의 76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은 성인보다 많이 낮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의 2차 접종 완료율이 91%를 넘었거든요. 하지만 12에서 17세 청소년들의 접종 완료율은 30%대입니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호소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백신 접종이며 그러면서 오는 13일부터 2주 동안 집중 접종 주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연도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 그러니까 현재 초6부터 고3 학생들도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백신을 접종 완료했거나요. 접종 완료하지 않았다면은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그리고 스터디 카페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학원이 방역 패스 시설에 포함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앞에서는 자율 접종이라고 하고 결국엔 강제 접종이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부터 차단을 하면 맞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논리로 접근한 거잖아요. 무엇보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중장년층보다 청소년에게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인식이 있어서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는 청원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2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에는 20만 명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모두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고 밝혔고요. 내 자녀의 엄마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학원이 마스크 벗고 취식하는 공간도 아닌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원을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시킨 거 아니냐며 날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1, 2차 접종 간격과 2차를 맞고 2주가 지나야 접종 완료가 된다는 걸 고려하면 적어도 1, 2주 안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7일 전까지 1차를 맞아야 하는데 상당수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12월 이때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이 기간을 피하고 싶겠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2월 1일 방역 패스 적용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빠듯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방문 접종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자에게 접종하는 학교 단위 접종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불안불안 상황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도 있지만은요. 접종 안 받는 학생은 미접종자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접종을 압박 또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오히려 접종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로 몰리면 학교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신뢰부터 얻어야 하고요. 학생 백신 접종은 권고화돼 자율에 맡기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초기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증상은 경미하고 전파력은 높은 것 같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40개국에 이미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이 되는데 특히 남아공에서는 어린이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오 정보 분석업체 엔퍼런스 연구진이 오미크론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있는 유전자 코드가 확인됐습니다. 그간 나온 코로나19 변이에선 확인되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때문에 연구진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역시 코로나 계열이긴 하지만 감기만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사람에게서 두 개가 만나 오미크론이 생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통상의 감기처럼 전파력은 높고 증상은 가벼울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남아공 의학연구위원회도 보고서에서 오미크론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초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아직 단정하기엔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질환을 동시에 겪는 사례들을 연구 중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보고된 지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전 세계 최소 40개국에 번졌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일일 확진자가 16,300명을 넘어 9일 만에 6.6배나 늘었는데 75에서 80%가 오미크론 감염자일 거라는 게 남아공 보건당국 설명입니다. 특히 어린이 환자 비중이 크게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Under 9s that are in hospital currently are sitting at 7%. So it is higher than what we've seen in the previous waves. But we are comforted by clinicians' reports that the children have mild disease. 오미크론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진 않지만 남아공 의료진들은 어린이의 감기 증상을 가볍게 보지 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현재까지 최소 15개 주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돌아섰고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도 늘었는데 오미크론보다는 여전히 델타 변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미국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600여 대가 불에 타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폐허가 된 지하 주차장은 복구됐지만 시설물과 차량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면서 보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입니다. 불은 지하주차장 전체로 번져 수입차 170여 대 등 차량 666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지 석 달여 폐허가 됐던 주차장은 복구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차를 세워둘 곳이 없어 임시 주차장을 이용해야 했던 입주민들은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눈 많이 내리거나 뭐 그럴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무사히 공사가 끝나서 다행이에요. 전선이라든가 바닥 에폭시라든가 모든 게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도 길어졌고 모든 공사를 저희들이 새로 했습니다.
43억 원 규모의 피해 차량 보험 처리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자기 차량 손에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아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차들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의 대물배상 한도가 2억 원 정도에 불과해 보상받을 방법이 막막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좀 알아보고 있고요. 일단은 관리소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출장 세차업체 임직원과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업체 직원 등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와 차량 피해에 수십억 원을 지급한 보험사들이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시설물 복구 이후에도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가장 이슬람 색채가 강한 보수적 국가로 여겨지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종교 관광이 아닌 일반 관광에도 문을 열고 여성 축구 리그가 생기는 등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를 우수경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히잡을 쓴 여성들과 쓰지 않은 여성들이 함께 축구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축구 리그 선수들입니다. 여성들의 경기장 입장 자체가 금지되던 2년 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So this is the first time, and of course for them, full of passion and engagement and commitment to have this scene. And now we're going to get organized, we're going to get structured.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This year I have got in many programs to develop my career, to develop my skills, my personality. 거리도 변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히잡과 아바야로 개성을 표현하거나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그동안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남성 후견인 없이 여성 혼자는 해외여행, 심지어 외출도 힘들었지만 최근 2, 3년 동안 크게 바뀌었습니다. 배경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비전 2030이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포함시켰습니다. 비전 2030 이전과 비교해 여성 취업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창업률도 38%까지 높아졌습니다. 석유 중심 경제 구조를 탈피하겠다는 건데 전 지역에서 호텔과 리조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우디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 등이 제기하는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리야드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엇갈린 흐름을 보이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며 4거래의 연속 올랐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92포인트 상승한 2,973.25에 코스닥은 6.6포인트 내린 991.87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K카가 카카오 렌터카 중개사업 진출에 관련주로 부각되며 11%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다날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인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최초로 국내 편의점 브랜드에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주가 반등하며 나흘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NFT 열풍에 급등한 위메이드가 오늘 10%대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오른 1,18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추위가 덜한 느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는데요. 공기가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절기 대설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아침에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간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경북 산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지만 강원 높은 산간 지역에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그 밖에 남부 내륙에서도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